Preview. Preview. 네, 저 한겨레 신문의 김창근 기자입니다. 저는 93년도 입사했고 지금 한 30년째 되는데요. 기자 생활 한 3분의 1을 체육부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를 좀 저렇게 잡아본 이유는 그 스포츠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한국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돼 왔는가 그런 거 살펴보고 그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언어기 때문에 스포츠 언어 중심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기 나온 내용들은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한겨레 신문 스포츠 사설 한 60년 이상 어떤 스포츠 사설을 제가 분석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 외국의 스포츠가 이제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체적으로는 그 근대 스포츠가 도입됐을 때 좀 경의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지육, 덕육, 체육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삼육 가운데 체육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육은 신체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국방력하고도 아니면 뭐 그 사회의 건강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뭐 리얼미터 조사에도 나왔지만 손기정이라는 분이 그 우리 그 저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주었고요. 스포츠가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디어에서 스포츠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화라든가 근대화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항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민족주의와 결합될 수밖에 없고요. 냉전 체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개발 압축 성장 시대에는 이제 스포츠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활용이 됐고요. 그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 스포츠에 의해서 그 국제 대회에서 그 좋은 성적을 내고 그것이 이제 국가 브랜드 효과로 연결됐던 것이 사실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908년도 신문인데요. 대한매일신보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고요. 영향력이 큰 신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체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무척 체육을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에서 체육을 얘기할 때는 그 무척 중요하게 그 지육, 덕육이 있지만 체육이 우선이다,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초창기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 체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주도 스포츠가 이제 그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해방 이후에 국가주의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어떤 큰 축을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민족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미디어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정신, 페어플레이, 그 페어플레이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요. 남북 스포츠도 아주 큰 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민족주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주요 담론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 역할은 이제 미디어가 이제 그 중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퍼나르고 또 사람들의 생각들을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시민사회는 사실은 거의 역할은 없었고요. 체육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견제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사설을 쭉 보면은 그 집단주의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화 연구에 의한 그 조사를 보면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집단주의 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좀 하위권에 좀 처져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체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역 안에서 이런 파장 안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거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국가 주도의 스포츠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인의 행복 아니면은 어떤 그 뭐 과거와 다른 형태의 그 어떤 그런 스포츠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얘기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계의 문제를 통해서 그 국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일종의 어떤 스포츠 정책 기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시되는 게 그 국민 개인의 행복과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그 개인이라는 저 단어가 국가의 어떤 공식 문서 정책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게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뭐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이제 체육 정책도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나온 뭐 이거는 이제 비전 2030과는 좀 다른 거고요. 이제 초안 형태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뭐 철학적인 배경보다는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소외돼 왔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엘리트 스포츠 쪽에 우리는 좀 더 좀 엘리트 스포츠 친화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약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약을 이제 실천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스포츠 정책이 나의 행복, 나의 이익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한국 스포츠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분법적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 조금의 이제 스포츠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뭐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학습권 문제가 벌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그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악이다. 그래서 이거는 근절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뭐 경쟁도 없고 뭐 화합하고 뭐 축제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성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국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정치의 이익이 되고 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될 때 체육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이제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체육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역량이 이제 안 됐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뭐 메달이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생활 스포츠냐, 엘리트 스포츠냐. 사실은 이런 이분법적 분류 자체는 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스포츠하고 생활 스포츠를 구분하는 어떤 정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편의적으로 정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스포츠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뭐 생활 축구를 강화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뭐 K리그 1, K리그 2부터 해서 뭐 K7 뭐 이런 식으로 하부 구조를 많이 넓혀 놨는데, 그럼 K7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럼 엘리트냐 생활체육이냐,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자기 잡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운동하는 그 선수의 최종 목표는
K리그 1이거든요. 아니면 2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가 엘리트 선수냐 아니냐. 벌써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 한다고 하지만 생활체육 내에서도 리그나 어떤 대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올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그게 짭입니다. 그게 자기에서 그 중요한 자기 생활의 중요한 그 부분이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다투는데 그럼 그거는 생활체육이냐 엘리트 체육이냐 얘기할 때 되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메달이냐 무슨 인권이냐 그것도 동일 층위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층위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메달 따는 거가 나쁜 게 아니죠. 메달 따는 과정에서 뭐 인권이 문제가 되고 뭐 체벌이 문제가 되고 또 그 학습권 박탈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게 문제지. 그래서 그 메달 지향적이고 메달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인권은 도외시됐다. 그러면 차라리 인권이 낫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 자체는 일종의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엄격하게 구분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의 정치, 국가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대중들을 대상으로 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분법적으로 제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반대 논리를 체육계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체육계는 그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그렇습니다.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뭐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고 국가대표 선수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뭐 저렇게 상향적으로 그 어떤 엘리트 선수 육성과 그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가 그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낙수 효과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구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저런 것들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그 유기적으로 중첩돼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딱 그 나눠서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나누는 데 익숙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 언어 스포츠에 대한 그 국가 중심의 언어 체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떤 체육 어떤 의미에서는 체육이 그동안 쭉 국가의 또 정치의 수단화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전히 탈피하고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용하는 체육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어떤 그 분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체육계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시대에 엘리트 스포츠가 없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엘리트하고 생활 스포츠의 분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고요. 엘리트 스포츠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나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 잘한 선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음악을 한다거나 미술을 해도 조기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을 잡으로 스포츠를 잡으로 하겠다. 그럼 그 선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 중심의 체육 정책 그리고 어떤 그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의 요구 이 속에서 체육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큰 틀, 이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그 뭐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고 복지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시대 자체도 이제 여가의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가 할 수 있는 목도 훨씬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중심으로 제가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걸 좀 봤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체육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싸우지 말고 좀 긴 안목에서 그 좀 치밀하고 저기 뭐야 그런 정밀한 논리를 좀 개발해서
맞설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Preview.